미국 이민 당국이 조지아주 한국 기업 공사 현장에서 한국인 300여 명을 구금한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한편 다음 주 월요일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담에서 어떤 얘기가 오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오늘 관련 내용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하민경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예, 지금 미 당국이 한국 기업 공장에서 단속을 벌였고요. 475명을 구금했는데 이 중에서 우리 국민이 300명이 넘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이런 일이 대미 투자를 약속한 상황에서 벌어진 건데 지금 이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굉장히 좀 당혹스럽고 또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 투자를 우리가 이제 하고 있는 특히 미국에서 요청해가지고 우리 그 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사실상 76억 달러면 상당히 큰 돈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큰 돈을 투자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그 현장에서 이렇게 불법 그 이민을 감시하겠다 또는 뭐 단속하겠다라는 것을 해가지고 거의 군사 작전을 방불케 하는 그런 규모의 특수 요원들이 투입되고 그래서 470여 명이 넘는 인원을 단속했는데 그중에 우리 국민들이 한 360명 정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상당히 이례적이고 앞으로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의 대규모의 투자나 또는 그 어떤 기업 활동을 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갖게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지금 이 부분은 이번에 갑자기 불시에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수사를 했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오늘 또 단속 현장으로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대응이 또는 그 어떤 미국에서의 우리 정부의 그 우리 기업 활동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좀 가벼이 대우고 그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는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지금 그 기업 활동이나 또는 우리 국민 보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정부도 상당히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세밀한 분석과 또 빠른 조치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지 불과 한 열흘 남짓 좀 지난 상황에서 이런 일이 좀 벌어졌습니다. 지금 이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아까 대변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민주당과 대통령실에서 계속 극찬하지 않았습니까? 한미 협상 너무나 잘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과는 이렇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이러한 외교 참사, 이제 정부는 정말 예상하지 못했는가 이런 부분을 묻고 싶고요.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국민을 보호하고 또 기업의 경쟁력을 보호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너무나 미흡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저희가 가서 기존의 3,500억 달러의 저희가 규모의 이제 투자를 하는 거에 더해서 이제 1,500달러를 더 투자하기로 했고 그래서 그 규모가 거의 진짜 700조 원이 넘습니다. 예.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미국에서 갑자기 저희가 이렇게 투자를 진행하는 그런 상황에서 저희 국민들을 이렇게 무더기로 지금 이제 구금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아까 대변인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미국에 이제 신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저희가 이게 미국에 이렇게 투자를 해놓는데 정말로 외교를 잘했다라고 한다면 정말 이런 결과가 벌어졌을까 이런 이제 우려스러움 표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더군다나 이제 우리나라랑 또 반출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이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미국에 투자를 이제 약속한 것은 아마 우리 국익을 위해서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같이 방미길에 오른 그 기업의 뒤통수를 치듯이 그러니까 기업들이 가서 이렇게 투자를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결국은 반시장법 그러니까 기업의 발목을 묶는 그런 뭐 더 센 상법이라든지 노란봉투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기업이 과연 우리나라를 신뢰하고 이렇게 뭐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이런 기업 현장에 맞는가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미국도 지금 마찬가지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빨리 저희 정부에서 뭐 외교 장관 이제 보낸다라고 하시는데 얼른 가셔서 이제 구금 해제부터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지금 이 대통령이 주연 외교부 장관한테 총력 대응하라고도 지시를 하기도 했고요. 외교부 장관도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이 내가 필요하면 워싱턴으로 가겠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앞으로 조금 더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지금 이 사안은 조금 더 깊이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정부의 외교적인 부분이 좀 무능했다 이런 쪽으로만 문제를 제기하고 계시는데 과연 이 문제를 외교적인 문제로만 볼 것인가? 저는 다른 측면으로도 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때 공약했던 부분이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을 하겠다라는 그런 공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번에 우리 이번 사례를 가지고 가장 대대적인 단속 케이스도 이렇게 좀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외교로만 막을 수 있었던 문제였을까라는 부분은 좀 한번 점검해 봐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도 나오고 있는 비판이 있습니다. 지금 이 불법 이민 단속을 이렇게 강력하게 하는 것하고 미국의 제조업을 부흥하고 유치하는 부분들, 특히 외국의 자본을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유치하는 부분이 병립 가능한가라는 것에 대한 의문이 미국 내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점을 하나 좀 먼저 좀 지적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단속의 대상이 우리 기업이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또 해석을 해볼 수 있냐 하면 지금 한미 협상이 어떤 관세 협상은 타결됐다고 보지만 그 이후에 이루어지고 있는 투자 협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계속 이 협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네. 이 협상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좀 압박하는 용도로 이 카드를 쓴 것이 아니냐 이렇게 또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미국에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이렇게 뭐 이스타라든지 아니면 B1 비자를 가지고 사실상 이 비자는 이제 관광 목적이라든가 아니면 단기 체류의 목적으로 가지고 가는 건데 이 비자를 가지고 가가지고 어떤 노동이라든지 근로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없는 건 사실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동안 관행적으로 단기적인 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이걸 인정했었던 그래서 아무 문제 없이 진행할 수 있었던 부분을 지금 이제 이번에 문제를 크게 삼은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기업들이 더 많은 투자를 지금 미국에 하게 될 상황인데 그때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투자를 한다거나 아니면 공장을 지으러 간다고 했을 때 이 파견 인력에 대해서 합법적인 비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 할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 이 문제를 기화로 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미국 측하고 협상을 해야 할 그런 필요성은 생겼다. 그래서 그동안의 업무 관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도 또 한 가지 역시 이번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점검해야 돼. 지금 정부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먼저 조현 외교부 장관하고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하셨습니다만 아마 정부에서 치밀하게 우리 첫 번째는 우리 자국민, 우리 국민들에 대한 보호책을 가장 우선적으로 좀 살펴봤을 것이고요. 예. 두 번째는 우리 기업들이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까지 좀 충분한 논의가 좀 있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이었으니까 좀 외교 문제와는 거리가 있고 또 앞으로는 이제 비자를 이제 미국과 협력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이제 앞으로 대응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이었다면 사실은 저희 정부가 미리 알고서 대처를 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 정부 정말 아무것도 예상하지 못한 것처럼 지금 그냥 이렇게 맞닥뜨리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막 외교 장관 이제 간다라고 하고 너무나 이게 대응이 늦어도 너무 늦습니다. 저희 이게 나라 대 나라의 일인데 이렇게나 이제 모를 수가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 국민이 이제 우려를 표하는 것이고요. 또 이번에 이제 민주당이나 뭐 국회 의원식 의장 같은 경우에
경우에 전승절을 참석해서 뭐 김정은 뭐 위원장과 뭐 악수를 했는데 이렇게 뭐 평화 얘기 이런 부분을 얘기할 게 아니라 지금 실질적으로 뭐 내란 특검도 좋습니다. 뭐 내란 재판 특별부 안 되지만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보다 지금 정부가 실질적으로 신경을 써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다. 이런 부분에 대한 취약점을 이번에 크게 드러낸 것이 아닌가 싶고요. 초당적인 협력을 이제 민주당에서 계속 얘기하시는데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언제든지 당연히 저희가 협력하고 저희 국민에 대한 보호와 그리고 그런 뭐 구금 해제라든지 그런 조치에 저희가 발벗고 나설 것임을 저희 약속 드립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거 이럴 때만 이제 초당적 협력을 얘기하지 마라. 이럴 때만 저희에게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무나 좀 위선적이지 않은가 이런 말씀도 예. 한번 같이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관련해서 정치권 반응도 한번 살펴볼게요. 국민의힘은 700조 선물 보따리를 안긴 지 11일 만에 뒤통수를 맞았다. 이러면서 지금 정부를 좀 비판을 하고 있는 모양새고요. 민주당은 미국에 굉장히 우려를 표한다면서도 지금 이 사태를 좀 정쟁의 도구로 삼는 건 부적절하지 않냐라고 좀 맞받은 상황이에요. 지금 정치권 반응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글쎄요, 뭐 지금 이 상황이 이제 초유의 사태가 이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뭐 각 정당은 자당의 입장을 말씀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판도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이 문제가 과연 그 이번 이재명 정부가 들어와서 정말 대응이 소홀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부분인가 하는 부분을 좀 면밀하게 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조지아에 공장을 건설하기로 한 것이 23년도 얘기고요. 추진이 본격화된 것은 이미 오래전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정부가 교체된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러면 그 전에 있었던 정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단 말입니까? 알고서도 지금 방치했다는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의 준비가 부족했다. 이재명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말씀 주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이재명 정부의 무능 때문이다라고 말씀 주시는 것은 좀 동의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말씀드리고 지금 중요한 것은 이재명 정부가 그 어떤 레버리 협상력을 좀 갖기 위해서 레버리지를 좀 올릴 수 있도록 우리 정치권에서 한 목소리를 내주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국민들이 300명이 넘는 분들이 구금되어 있다면 일단 여야가 같이 한 목소리로 빨리 우리 국민들의 구금을 해제해달라라는 목소리를 같이 내주셔야 그것이 미국 정부의 협상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우리 정부가 잘못됐으니까 잘못 외교력을 행사했으니까 그런 모든 정부 책임이 정부에 있다라고만 비판하신다고 해서 지금 그 구금되어 있는 300명이 넘는 우리 그 국민들이 그 구금 상태를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문제가 장기적으로도 앞으로 어떻게 한미의 관계에서 영향을 미치게 될지 또 우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투자 활동을 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는 않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초당적으로 힘을 모으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저는 뭐 당연히 해야 할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 부분을 마치 기회가 왔다. 이재명 정부가 가서 미국 가서 다 퍼주고 오더니 뒤통수 심하게 맞고 있다. 이렇게 비판할 건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외교적인 정쟁의 도구로 삼기보다는 결국에는 이제 당을 떠나서 정말 여야가 마음을 좀 맞춰서 노력을 좀 해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요. 지금 여야 반응이 굉장히 달라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여야 반응이 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저희 국민들이 이렇게 구금되어 있는 상황에 대해서 당연히 저희 야당도 지금 어떻게 해야지 빨리 그 구금을 해제할 수 있을까 저희도 발벗고 나선 그런 상황이 맞고요. 예. 저희도 힘을 합치는 그런 상황이 맞습니다. 다만 저희가 야당으로서의 역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정부가 계속 아까 전에도 정청래 대표 나와서 이제 그 밑에 저희가 자막을 보니까 한미 동맹 굳건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한미 동맹 같은 경우에도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고 그것이 바로 외교인데 제가 아까 전에 전승절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정부가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렇게 외교 참사가 벌어지고 이렇게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야 되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이번이 처음 이 아닐까 봐. 이번이 뭐 처음으로 시작해서
계속 빈번히 벌어질까 봐 저희는 그런 부분을 우려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정부가 그 역할이 정말 국민을 보호하고 또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게 이제 정부의 그런 역할인데 그런 부분을 제발 좀 집중해서 해달라. 저희 민생 좀 챙겨달라. 그리고 국에 그렇게 투자하는 그런 기업들 정말 보호해야 되는 게 정부의 역할 아닙니까? 그런 예.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을 하는 것이지 이게 저희가 나 몰라 하고 뭐 대통령실과 민주당에 다 뭐 밀어놓고 이런 부분 절대 아니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여야 대표와 또 이재명 대통령과 회동이 진행이 되는데요. 이제 장동혁 대표는 민생 의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할 거지만 여당의 입법 폭주에 대해서도 분명히 문제를 제기하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어떤 성과를 가지고 올까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민생에 이번에 이제 여야 대표도 같이 회동을 하고 또 대통령께서도 이제 같이 회동을 하는 이런 자리이기 때문에 정말 민생에 집중해서 좀 대표들께서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게 보여주기식 또 이제 뭐 야당을 계속 탄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입법 독주 너무나 심합니다. 지금 정말 하나만 뽑자 해도 형사사법 체계를 흔들 수 있는 그런 입법을 졸속해서 그러니까 추석 전까지 마무리 짓겠다는 게 민주당의 그런 뜻인데 이렇게 정말 달려가는 거 입법 독주는 당연히 막아야 되는 게 이게 다 국민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장동혁 대표가 가서 이번에 대통령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대통령께서 그저 너는 얘기를 해라 나는 듣겠다 이런 부분 말고 정말 손을 잡고 민생을 같이 끌고 나가는 그런 기회장이 됐으면 좋겠다. 정말 보여주기식 아니고 정말 가득은 아니더라도 진짜 한두 개 성과는 꼭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어떻게 보실까요? 어떤 대화가 오고 갈까요? 글쎄 일단 뭐 대통령께서 장동혁 대표가 요구하신 대로 여야 대표 회담 이후에 오찬 이후에 장동혁 대표를 별도로 만나서 단독으로 회담을 진행하시겠다 이렇게 뭐 얘기하신 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평상시에 해오셨던 야당과의 대화, 소통, 협치 뭐 이런 노력을 충분하게 보여주신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제 그 자리에서 어떤 말씀들을 나누게 될지 그리고 야당 대표의 어떤 그 제언에 대해서 얼마만큼 수용하실 수 있을지는 뭐 그때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지금 야당 대표께서 주장하시는 정도라면 글쎄 대통령께서 그다지 이렇게 크게 그걸 다 수용할 만한 부분들은 별로 없는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장동혁 대표가 말씀 나누시겠다라고 하는 특검법이라든지 아니면 내란특별재판부라든지 혹은 지금 노란봉투법 처리된 것, 또 상법 개정안 처리된 것, 뭐 이런 부분들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런 법률적인 부분과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은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지금 다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감나라 배나라 할 수 있는 영역이 별로 아니다. 특히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시겠다고 한다면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라 정청래 대표와의 단독 회담을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더 빠른 길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먼저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장동혁 대표가 오히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서 마치 뭐 빈손으로 나온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독선 때문에 그렇다 이런 식으로 정치적인 공방을 하거나 어떤 정략적으로 그런 공세를 취하지는 않을까라는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지금 이제 장동혁 대표도 나름 지금 그 구구 쪽이라고 하는 아스팔트 우파 세력들 또 그분들이 장동혁 대표에게 이런 성과 없이 이재명 대통령과 그 만남을 들러리 서는 역할이라면 아예 가지 마라라고 얘기하는 부분을 딛고 그런 부분들을 딛고 또 본인이 대표로서 대통령을 만나겠다라고 저렇게 나오는 것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게 평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뭐 두 분의 말씀이 첫 만남에서 뭐 대부분의 그 주거니 받거니 하는 부분들로 수용될 가능성은 없다 하더라도 이것이 앞으로 여야 대통령 간에 어떤 소통하고 협치하는 그런 뭐 첫 걸음으로서는 의미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월요일 회동을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여야 대표가 또 만나는 자리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또 저희가 계속해서 보도를 해드리겠고요. 자, 다음 문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국 혁신당의 성비위 문제가 좀 대두되고 있어요. 당시에 이제 조국
조국 원장이 옥중에 있어서 당무에 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요. 하지만 이제 피해자 측은 당원도 아닌 인사가 의전을 받으면서 현충원 참배하는 이런 일정은 어떻게 소화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비판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어쨌든 조국혁신당에서 조국 전 의원의 조국 대표의 역할을 좀 지적을 하는 부분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런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조국 전 대표께서 뭐 이틀 연속 어떤 사과의 메시지로 내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조국 전 대표께서 당시 이 문제가 공론화될 때 수감 중이었던 것도 사실이고 또 당원이 아니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또 그 당내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갖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라고 예. 본다면 조국 전 대표에게 아마 이 그 성비위 의혹 때문에 이 사건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조국 전 대표에게 상당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아마도 기자회견도 있었고 탈당하는 문제도 있었고 또 예. 이렇게 문제가 커지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조국 전 대표께서 당신의 역할에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당이 해결해야 한다라는 그런 메시지 또 그러는 데에 나도 역할을 하겠다. 그리고 우리 당에서 이러한 상황들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이런 따뜻한 메시지 그 피해자들을 위로하는 그런 메시지가 좀 진작 나왔다면 아마 좀 조국 전 대표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의 이 상황에 이르지 않는 상황이 오지 않았을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뭐 조국 전 대표가 상당히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피해자들의 입장에서는 조국 전 대표의 어떤 영향력이 분명히 필요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지적을 하고 있고 일각에서 또 뭐 최강욱 의원이라든가 좀 2차 가해 이런 부분도 좀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좀 해결이 될 거라고 좀 보세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늦어도 너무 늦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이제 그때의 사과를 한다라고 하니까 이게 사과가 제대로 된 진정성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자꾸 뭐 민주당이라든지 뭐 조국혁신당이라든지 소위 이제 성평등을 주장하는 그런 진보당에서 자꾸 벌어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구조적인 부분 그리고 또 애초에 그 인식에 대한 그런 부분을 고치지 않고서는 이런 문제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지적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조국혁신당입니다. 조국혁신당에서 조국 그 지금 원장이 힘이 없으면 도대체 누가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5개월 전에 이런 성추행 사건, 그러니까 상당히 심각한 사건입니다. 그런 사건에 대해서 알렸음에도 조국 원장이 이번에 정말로 미안하다, 사과를 처음부터 했으면 괜찮았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그런데 자기는 이제 당원도 아니었고 또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게 얼마나 책임을 이제 벗어나기 위한 그러니까 책임은 자기는 지고 싶지 않고 영광은 내가 다 받고 싶다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국 원장이 사실 유체이탈 화법 자꾸 그렇게 쓰시는 거 좋지 않고 그리고 최강욱 그 원장 같은 경우 이제 교육 연수를 담당하는 원장이시잖아요. 민주당에서 도대체 교육 연수를 어떻게 이제 이끌어 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스럽다 이런 부분 표하고 또 최강욱 그 전 의원 그러니까 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도 당원권 정지 6개월을 그 발언 때문에 성적인 뭐 그런 발언이 약간 문제돼서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또 같은 이런 교육원장 자리에 앉아서 2차 가해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뭐 동지를 위한 그런 발언이라고 또 혁신당의 사무총장이 이렇게 감싸고 있는데 이럴수록 이거야말로 정말 피해자들에게 상처가 되는 발언이고요. 또 뭐 피해 호소인을 만든 것도 민주당입니다. 이런 부분들 정말로 여성을 위한다면 정말 성평등을 위한다면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런 인식부터 바로 잡아야 된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 한인 구금 사태와 또 다양한 정치권 상황들 오늘 민주당 김진욱 전 대변인, 하민경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